총 몇 분이나 지금 책을 내셨어요? 현재 42분 책을 출간을 했고 그 중에 제일 많이 파신 분이 한 7만 부 정도 파신 분도 계시고 헐. 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세상이 원하는 이야기가 접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들이 세상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네. 그거를 좀 잘 찾아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처음 기획을 어떻게 합니까? 처음 기획은 일단 아이댄싱을 먼저 하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 꺼내놓게 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세상이 원하는 이야기가 접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꺼내놔요.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이야기랑 이렇게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네. 공통 지점을 찾고 그 방향으로 이제 책 쓰기를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를 이제 조금씩 구체화시켜가는 과정이네요. 그게 끝나면 이제 큰 얼개 같은 것도 이제 나올 수 있고 이제 자료 조사나 기타 등등을 해서 내용을 더 불려가고 이제 자기화시키고 뭐 이제 이런 과정이겠네요. 맞아요. 얼개를 어느 정도 디테일까지 짭니까? 요런 몇 가지도 좀 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쭙는 건데요. 얼개는 거의 책 한 권의 얼개 전체를 짜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한 편의 글은 그래도 쓰세요. 근데 한 권의 책을 쓸 어렵죠. 정도의 얼개는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전체 그냥 일반 책의 목차 전체 얼개를 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5개의 장으로 구성이 됐다고 치면 네. 그 장 안에 뭐 절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하위에 뭐 소제목들이 들어가는 소제목들이 한 뭐 3개, 5개 들어갔다고 네. 치면 5, 25, 20개 정도의 목차가 나오고 보통 제가 짜고 있는 목차는 한 30개에서 35개 정도의 목차를 짜요. 그리고 장으로 따지면 한 4개에서 5개 장이 되는 거고 한 장당 그렇게 들어가면 6개? 6개에서 7개 정도의 소제목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레벨까지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데 참으시고 구상하고 넣고 빼고 이거를 반복하시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좀 코치를 해주고 요거는 별로야 딴 거 좀 찾아와봐 뭐 이런 것이 엄청 중요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얼개를 짜놓으면 그러면 얼개 하나당 어느 정도 쓰시도록 원하십니까? 보통 한 A4 단위로 보면 1.5에서 2매 정도.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얼개가 되면 그 다음에는 내용의 방향성을 갖고 계시니까 사실 약간 또 인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얘를 끝까지 써내가야 되니까. 그러면 A4로 거의 뭐 60쪽에서 한 100쪽 사이를 쓰시게 될 거 아닙니까? 70에서 100페이지 정도. 이제 그게 초고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체로 판형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대체로 한 250쪽에서 한 300쪽 정도의 책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서점에 갔을 때 딱 보는 그 책 사이즈예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 베스트셀러 군에 올라간 사람들이 계시죠? 네, 있죠. 총 몇 분이나 지금 책을 내셨어요? 지금 현재 42분 책을 출간을 했고 그 중에 제일 많이 파신 분이 한 7만 부 정도 파신 분도 계시고 헐. 네.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숫자가 다 중요하지는 않지만, 물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 책을 출간했을 때 그냥 조용히 사라지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낸 책을 출판사에서도 좀 도와줄 수 있는 출판사랑 잘 믹싱을 해서 연결될 수 있게 돕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 이 김 교수의 3가지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적어도 70~80%는 책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일 텐데요. 10,000권 파는 거를 목표로 꼭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스템이 이제 교보나 이런 데서도 좀 너무 뻥튀기를 하셔가지고 분야별 주간 100위 안에 들면 베스트셀러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 베스트셀러 책 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한 2,000부 나갔어요. 이런 경우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많죠. 여러분들은 10,000부 목표로 잡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책에 자신의 내용성을 쏟아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책 쓰기를 해야 그게 자기 삶의 기반이 되고 그다음 업의 레벨로 쫙 여러분들의 인생을 펼쳐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을 통해서 기회들도 되게 많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책 쓰면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유튜브도 좀 해볼까, 블로그 어떻게 할까, 뭐 인스타에도 조금 나눠가지고 좀 올려볼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돈 벌기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정생님은 제가 보니까 약간 결이 다르세요. 네, 맞아요. 저는 사실 책
인기라는 도구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에요. 얘는 그냥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가는 거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 행복한가, 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잘 꾸려낼 수 있을까,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책 출간을 도와드리고 있어서 좀 관점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지금도 블로그 글을 계속 올리고 계시죠? 네, 맞아요. 주로 어떤 글을 요즘엔 올리고 계세요? 요즘은 40대 직장인을 위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위한 글을 올리는 게 아니고 저를 위한 글도 올리긴 해요. 네, 제가 하고 있는 어떤 고민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무언가를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의 개념으로 좀 봤다면 과연 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제 고민, 일상, 사실 제 처음 블로그 스타트는 사실 한탄이었어요. 나 학교 생활 너무 힘들어. 나 회사 생활 너무 힘들어. 나 직장인 그만하고 싶어. 뭐 이런 한탄이었는데 그 한탄이 컨텐츠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공감하기 시작하고 아 나도 그런데 나도 그런데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함께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 글 안에는 제가 지금 회사를 나오고 나서 퇴사 후에 저의 일상 혹은 고민, 갈등,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나왔는데 아 이거는 이렇게 했더니 조금 도움이 되더라 하는 어떤 직장인들에게 좀 도움되는 컨텐츠들 이런 것들 같이 병행해서 글을 적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겸손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긴 한데요. 블로그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작두도령 김도령이라는 별명이 있어서 좀 이렇게 도사기가 있다. 기운을 잘 느낀다 이런 우리 대학원생들이 붙여준 별명인데요. 명지꼴 작두도령 김도령. 근데 우리 정 선생님 뵙고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신세한 때부터 시작했습니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퇴사를 하고 거기서 이제 알게 된 어떤 것들 얘를 보통이면 자기 안으로 머금고 치우는데 정 선생님은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과 나눌까? 얘가 베이직에 깔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글의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공감을 일으켰을 거고 제가 너무 비평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블로그를 쓰기 정말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권하는데요. 그걸 꼭 자신을 위해서 또는 누구를 위해서 또는 이거를 많이 올리면 조회수가 늘어나가지고 이웃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돈을 왕창 벌 거야. 이렇게 직접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느낀 것을 사랑으로 전하겠다. 이걸 사람들이 읽고 약간의 어떤 발상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 약간의 이타성과 자신의 솔직함이 결합이 되면 걔가 따봉이라는 거예요. 따봉이죠. 저의 삶의 슬로건이 나를 위한 일이 우리를 위한 일이 될 때까지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어요. 멋지네요. 그래서 이타성도 나를 없앤 상태에서 이타성을 가져가는 건 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타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기적인 마음만 가지고 간다고 해도 얘도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하는 일이 누군가를 위하는 일이 됐을 때 이게 공존할 수 있다, 상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할 때 정말 많이 하는 분들의 방법은 뭐냐면 수익화로 블로그를 수단으로 바라보시는데 저는 글쓰기가 어떤 수단이 아니라 나의 성장의 어떤 도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글쓰기를 접근하시고 블로그를 접근하시고 유튜브를 접근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중요한 지적이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진정성을 담은 풍부한 내용이 전제가 되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AI 이용들 엄청 하시지 않습니까? AI 이용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진정성이 베이직으로 있는 상태에서 AI가 붙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을 조금 우리 모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용이 있고 자신의 진정성이 있는 사람만이 AI를 엄청 효율적으로 잘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내용이면 됐지 뭘 그걸 뭐 여러 사람이 보도록 이렇게 막 키워드 뭐 고민하고 뭐 이런 걸 왜 해?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건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 선생님 말씀을
전제로 하되 걔를 더 많은 사람에게 소통시키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사랑을 더 많은 사람이 공유하도록 하는 이쪽의 공부와 노력도 기울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블로그를 하는데 블로그 분석 툴을 한 번도 돌려본 적이 없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의 진정성, 그다음에 현대 사회의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기법에 대한 공부들, 그리고 그것을 생활화하는 거, 이것을 모두 합쳤을 때 여러분들은 블로그를 통해서 자신을 실현하고 또 맞아요. 새로운 장으로 자신을, 정 선생님처럼. 정 선생님 사실 블로그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세계를 여러분들도 달성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아주 정말 역설하고 싶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 벌려고 그냥 알고리즘만 연락에 연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맞아요. AI가 직접 글쓰기 다 하게 하고, 어떤 분은 이 소통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글에 정신이 없어요. 이 둘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의 중간을 어떻게 취할 수 있는지 꼭 맞아요. 고민하시기 양 바랍니다. 극단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와 세상의 접점. 네. 네. 그 공통 분모를 우리가 찾는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세상에서 요즘 AI가 뜬다라고 했을 때 그 AI 관련된 컨텐츠만 막 쫓아가면 얘는 세상이 원하는 컨텐츠여서 조회수는 나올 수 있지만 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교수님이 얘기한 어떤 진정성이나 나의 어떤 아이덴티티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얘는 지속 가능한 형태가 아닌 거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나만 계속 바라보면 세상하고 연결 지점이 안 생기니까 그냥 나 혼자 우물 안에 계속 머물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콘텐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들이 세상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네. 그거를 좀 잘 찾아보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이제 컨텐츠가 진화해가는 경로이기도 하고요. 우리 혼자는 진화의 속도가 늦거나 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소통에 의해서 진화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맞아요. 조금 재밌는 이야기도 좀 하시도록 유도를 하고 싶은데, 근데 답이 재미없을 것 같은 추측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요, 네. 회사를 때려치면 집에 오래 있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왜냐면 계속 같이 있으니까 네. 엄청 싸우게 되죠. 네. 나는 이런 얘기를 재밌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이미 살짝 알고는 있어요. 답이 재미는 없을 겁니다. 아. 그래도 이 얘기는 좀 여쭙고 싶어요. 자, 회사를 때려치고 집에 쭉 있으시면서 네. 아마 부군이 먼저 집에 계셨죠? 네, 맞아요. 부군도 되게 이상한 분이라서 네.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가고 싶어 어쩔 줄 모르는 삼성 직원을 하시다가 때려치고 먼저 집에 계셨어요. 네, 맞아요. 집에 이제 같이 있게 된 거지. 네. 아, 나 같으면 엄청 싫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근데 그때 같이 집에 있었던 건 아니었고, 아, 남편은 다행이네. 퇴사를 했고 저는 일을 했죠. 음. 제가 가장이 됐고 남편은 이제 집에 있었고, 근데 원래는 이제 남편도 계획이 있었죠. 근데 모든 퇴사자는 다 계획이 있어요, 사실. 근데 그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이 집은 네. 자 부부 퇴사자예요. 맞아요. 정말 이상한 집이죠. 멋져요. 남편이 이제 먼저 대기업을 다니다가 퇴사를 했고, 음.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남편은 원래 이제 계획이 있었는데 세상 일이 정말 세상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계획이 있었으나 그때 당시 허리 디스크가 터지면서 이제 몸이 아팠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잡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한 2년 6개월 동안 그냥 집에 있었죠. 누워만 있었죠, 정말. 누워만 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회사를 나갔던 상황이기는 했었는데, 이제 그걸 바라보는 것도 힘들었고, 사실 그 시간을 끝내고 나서 남편이 이제 직장을 찾겠다고 갑자기 서울로 갔어요, 혼자. 근데 그때부터 주말 부부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때도 힘들었죠, 사실은. 왜냐면 소통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힘들었는데, 어쩌면 그 힘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네. 이제 뒤지게 싸웠죠. 엄청 싸웠죠. 엄청 싸우고, 남편이 그때 당시 제가 떠올려 보면, 예전에는 돈이 되게 행복에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남편에게 바라봤을 때 대기업을 다닐 때 직장 연봉과 그때 그만두고 본인의 일을 찾겠다고 막 고군분투했을 때에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월급을 받아왔는데 남편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고 싶은 걸 할 수 있어. 시도해보고 있어. 물론 두렵고 뭐 조바심이 들고 하는 거는 있겠지만, 근데 그 미소가 되게 찐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일을 재밌게 하라고 해도 이게 진짜 재밌는 것과 내가 재밌어 세뇌하면서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럼요. 근데
회사를 나오고 나서 본인이 이제 일을 찾아가면서 재미를 느끼는 그 찐 웃음을 보는 순간 아 이게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우 인꼬 부부가 시작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난리 굿입니다. 아. 근데 사실 다 이런 아픔의 과정들이 관계의 성장으로도 이어진 케이스 아닐까 싶고요. 네. 지금 뭐 두 분이 다 퇴사를 하시고 네. 각자 자기의 영역에서 사업적인 행위를 하시면서도 또 같이 협력하고 이런 것들 맞아요. 너무 잘하고 있어서 같이 협력하니까 되게 좋죠. 좋죠. 특히 어떤 점이 좋습니까? 조금 남편 자랑도 해보시죠. 남편 자랑을 해본 적이 없어. 많이 해야 되나요? 일단 회사 일을 했을 때는 각자의 일에 터치가 없었어요. 알아서 하겠지. 왜냐하면 서로 다른 분야였으니까 전혀 영역이 겹치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서 회사 일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어차피 와도 너는 이해 못해. 그리고 네가 얘기한다고 한들 나는 별로 도움이 안 돼. 약간 이런 마인드여서 대화가 거의 없었고 그래서 부부 사이가 어쩌면 지금보다 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전화해서 할 얘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네. 애는 밥은 먹었어? 언제? 뭐 자?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각자의 뭔가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필요하기도 하고 네. 피드백이 필요하기도 하니까 네. 나 이거 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뭐 예를 들면 오늘 뭐 마우스로 오늘 개발하려고 해. 네. 근데 마우스 이거 얼마에 책정해야 돼? 이것도 고민인 거예요. 혼자 하다 보면. 네. 근데 이제 남편하고 물어보는 거죠. 이거 얼마면 살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일적으로 좀 도움이 되기도 하고 사실 사랑의 유효 기간은 끝났지만 대화가 이어져야 사실 부부 그렇죠. 사이가 굉장히 그렇죠. 좋아진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게 일로도 연결이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은 되게 좋은 것 같고 이게 성격이 되게 많이 달라요. 저는 이제 MBTI가 첫 번째 그 I형, E형에서 네. 둘 다 E형이긴 하거든요. 네. 외향형인데 나머지 세 개는 극과 극이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 줄 수 있는 거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감정적으로 이제 막 즉흥적으로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남편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요철이 이제 잘 네. 맞는 거지. 스케줄링 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빈 구멍들을 남편이 조금 채워준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이제 지금 좀 도움받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부부 관계가 이거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사실 뭐 헤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부부 관계. 그러니까 자식들 이야기 외에는 하지 않는 그런 부부 관계 우리 대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정생님 부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것 요거 한 가지 꼭 체크하시기 바라는데요. 자기가 바라는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케이스. 사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아요. 맞아요.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두 분의 경우는 둘 다 회사를 때려치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자기의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선 거예요. 자기가 섰을 때 대화가 가능해진다. 네. 맞아요. 자기가 서지 않고 휘둘리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 휘둘리기도 피곤해 죽겠구만. 뭐 맞아요. 집에 가서 대화를 해. 그럼 얘기를 들어봤자 어차피 회사 가서 또 휘둘릴 건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대화의 가능성 자체가 차단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두 분은 사랑이 갑자기 확 커진 케이스가 아니고 각자가 자기의 삶을 세우다 보니까 맞아요. 거기에서 사랑이 커진 케이스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이 사람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면 내가 할 수 없이 결혼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자가 자기를 세우는 네. 홀로서기가 전제가 됐을 때 부부관계도 정말 멋지게 상호성장의 길로 개선해 갈 수 있다. 이 점을 네. 정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꼭 이해하시기를 교수님 바랍니다. 되게 통찰력이 있으신 게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저도 지금 방금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저는 나를 희생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맞춰줘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그 망하는 순간은 길이죠. 되게 좋은데 결국은 불만족스러운 게 계속 쌓이니까 관계가 결국 롱런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내가 내 스스로의 만족을 조금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저희 부부가 초반에 했던 작업은 뭐냐면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미타임이라고 해서 나만의 시간. 그게
짧아도 괜찮아. 1분이어도 1분이어도 되고 5분이어도 되고 10분이어도 되는데 온전한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를 서로 존중해주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좋아졌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멋지십니다. 우리 유튜브에서 좀 다루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도 이제 계속 확장하고 진화해 가실 텐데 네. 지금 정 선생님 유튜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좀 전망이랄까 그런 그 방향성을 갖고 계신지도 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일을 정말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일을 정말 좋아했고 사실 일적으로 너무 워커홀릭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일을 되게 좋아했고 제가 퇴사를 하기 직전에도 제가 했던 일이 싫어서 퇴사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제 그 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계속 고민하는 지점 중에 하나는 뭔가 워라밸, 가족과의 어떤 밸런스 혹은 다른 것들과의 밸런스에서 우리가 깨지니까 이게 뭔가 물음표가 생기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한민국 직장인, 대한민국에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는 없을까? 이게 물음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의 시작.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결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재밌게 일을 하는데 계속 옆에서 그걸 굳이? 그렇게까지? 그렇게 해서 뭐가 남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너 때문에 내가 피해보잖아. 네, 맞아요. 제가 그 말까지는 못했는데 교수님이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제가 열정이 만수르였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얘가 계속 깎이는 거예요. 풍화작용처럼. 근데 과연 이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퇴사를 하고 나오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뭐냐면 나처럼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좀 시너지를 내고 싶어 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 조직 안에서, 우리 회사 안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 방법을 좀 계속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삶의 만족도를 채워가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너무 유토피아인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커뮤니티에 모인 분들이 질문하고 답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그게 행복해요. 한국 국민 전체는 아니지만 지금 이미 커뮤니티가 굉장히 넓으시거든요. 그 안에서 지금 실현을 하고 계시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계속 바라시고 그것이 이제 커뮤니티로 다시 또 현실화되고 이런 세계를 저는 안 봐도 그냥 훤하게 미래가 확 그 예측이 돼요.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 한국에서 정말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박수를 정말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사실 부부가 지금 같이 각각의 자신의 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두 분의 좀 미래상에 대해서도 한번 큰 틀에서 그냥 추상적이어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저런 꿈을 꾸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살아가는구나 하는 모습도 하나의 전범처럼 우리 정 선생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질문합니다. 대한민국 평균 퇴직 나이가 49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년 퇴직을 하는 비율은 한 10%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저희 나이가 한 42, 셋 정도 됐거든요. 나는 한 20년 미리 퇴임하신 줄 알았어요. 사실 연세가 좀 많으시네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도 한 50 정도가 되면 이 일에 있어서의 다음 넥스트를 좀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했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50, 60 퇴직하면 그냥 그 뒤에 삶이 일을 하지 않는 삶으로 쭉 이어갔는데 지금은 보면 70, 80, 90까지도 일하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앞으로는 전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막상 제가 주변에서 살펴보면 55, 60대에 퇴사를 하고 퇴직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할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과 함께 지역에서 조금 어떤 역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지금 계획하는 바는 뭐냐면 50세가 되면 저희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거든요. 대학 보내놓고 너 혼자 이제 독립해라 라고 하고 남편이랑 한 2년, 3년 정도 도시를 좀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거기 안에서 그 지역 안에, 로컬 안에서 조금 크리에이터들도 만들고 커뮤니티도 만들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조금 만들어내는 게 저희 꿈이긴 합니다.
와우. 말하자면 삶의 공동체인데 맞아요. 예쁘고 서로 돕고 자신이 하고 있는 것에 가치를 느낄 수 있고 네. 이게 사실 아까 질문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야기 나눔을 편안하게 하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세계거든요. 근데 아마 또 남편분이 이제 토목 네. 또 아주 뭔가 이제 집 짓고 이런 거 잘 하시니까 그래서 오프라인 공동체, 온라인 공동체 등등을 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꿈 네. 그것을 이제 다 엮게 되겠죠. 정말 멋지고 큰 꿈을 갖고 계시고 저도 좀 옆에 네. 같이 살짝 껴주시면 사실 우리 아이캔 대학도 아이캔 유니버스 총 19개 지역 모임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이런 시도를 이 사회에 뭐 좀 외람된 얘기지만 너무 각박한 이 사회에 좀 맞아요. 선물처럼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미래를 한번 맞아요. 꿈꿔봅니다. 저도 지방 출신인데 이제 제가 서울로 오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 베이스에서는 커뮤니티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그죠? 거예요. 뭐 근데 인구 이제 자체가 너무 축소돼 있고 너무 작기도 하고 이제 지역 사회 안에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 얘기한 대로 지역 베이스로 커뮤니티가 조금 구축이 될 수 있으면 지역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입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네. 우리 김 교수의 세 가지 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오늘 정생님하고 저하고 대화하는 걸 들으시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을까? 이거 그냥 김 교수의 세 가지 유튜브네. 평상시에 우리가 하는 얘기를 너무 공감의 이 정도가 깊게 형성이 된 분하고 맞아요. 얘기를 나누어서 저는 되게 편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김 교수의 세 가지 구독자들은 사실 욕심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풀고 싶은 게 있으면 또 저의 질문과 상관없이 뭐 한두 가지 더 풀어주시고 그러고 마무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네네. 어떠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욕심은 되게 많은데 제일 공평하지만 한정된 자원이 시간이잖아요, 사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하고 싶은 하고자비들은 너무 많아요. 근데 시간 관리.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럼 그 시간 시간을 관리도 도사거든요. 네. 오늘 얘기 듣고 꼭 체크해 두시기 바라요. 근데 시간 관리 이야기는 아마 유튜브에도 너무 많을 거고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도 너무 많이 봤을 거고 네, 근데 네. 결국은 저는 핵심은 그래서 그 이야기 너무 좋은데 실행할 수 있어? 해볼 수 있어? 네.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꿀팁은 뭐냐면 131 방법이에요. 131. 뭐냐면 사실 우리가 24시간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튀어나오는 틈새 시간들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 틈새 시간들을 내가 계획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리더라고요. 나 뭐 하지? 나 뭐 하지? 하다가 흘러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틈새 시간에 뭐 할지를 정해놓는 꿀팁이 있어요. 네. 그래서 1분 생겼을 때 뭐 할 건지, 30분 생겼을 때 뭐 할 건지, 1시간 생겼을 때 뭐 할 건지를 정해놓지 않으면 그 시간이 흘러가더라. 네. 그걸 좀 정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교수님 1분 생기면 뭐 하세요? 저는 좀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요 횡단보도 앞에 서서 네. 신호가 바뀔 때까지 책을 펴고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정말 쳐다보더라고요. 길 걷다가요? 네, 그래서 저는 핸드폰 대신 손에 책을 들고 다니는 거 엄청 보는데 저는 주로 짬 시간에는 책을 보거나 네. 아니면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짬 시간이 편하게 앉아 있을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맞아요.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앉으면 당연히 뭘 할까요? 기록을 합니다. 네, 맞아요. 너무 자랑을 했나요? 여러분들 지금 정선생님 말씀하시는 틈새 시간, 짬 시간 이거는 인생이에요. 그 짬 시간을 어떻게 습관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네, 네. 맞아요. 저는 1분이 생기면 스쿼트를 해요. 튼튼한 다리. 튼튼한 네. 다리. 왜냐면 시간이 흘러서 제가 나이를 먹었다는 표현을 지금 쓰면 안 될 것 좀 같지만 그렇긴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체력이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하고 싶은 네, 게 맞아요. 너무 많은데 네. 체력이 안 돼서 포기해야 되는 순간들을 너무 많이 마주하는데 운동을 각 잡고 하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1분이 생기면 무조건 스쿼트. 해보자. 다리, 허벅지를 좀 키워보자. 네, 네. 이런 마음이 있고요. 30분 생기면 뭐 하세요?
당연히 책을 보시나요? 30분 생기면은 뭐 대화를 하거나 우리 직원들하고 아니면 뭐 유튜브 구상을 하거나 네. 제가 요즘에 요거는 미리 약간 홍보성 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를 네. 패턴화하는 게 엄청 중요해. 이게 이제 칸트 철학의 너무 중요한 것 핵심인데요.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생각 상자, 그래서 어. 마인드 박스 같은 개념의 책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오. 곧 나옵니다. 한 7월쯤 책이 나올 텐데 30분 이상 생기면 그러니까 공짜로 30분. 생긴지 네. 공짜로 생긴 갑자기 시간. 생긴 30분. 그건 저는 책을 지금 초고가 나온 상태니까 그걸 수정하거나 이런 데 씁니다. 저는요 메인 시간을 자기 메인 일에 쓰지 않나요.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인데 그래서 지금은 저한테 메인은 책 쓰기가 지금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거는 전부 짧은 시간에 되게 꿀팁이네요. 전 아주 독특하죠. 근데 이걸 하시려면 제가 제 얘기를 하게 돼버렸네. 미안합니다. 근데 아니요, 이거 되게 너무 중요하니까 좋았어요. 이거를 하려면 생각력이라는 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계속 머릿속에 마인드박스에 대한 책의 구상, 그걸 내가 지금 읽었는데 가면서 그거 그다음에 이게 들어가면 좋을까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순간순간 떠오르면서 살아있는 상태가 되면 네. 30분 짬 시간이 아니에요. 30분 정도 되면 저한테는 굉장히 집중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 맞아요. 제가 퇴사를 하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작업이 그거였어요. 회사에 있을 때는 내가 정해지니까.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해지니까. 네, 이미 정해진 업무가 내 앞에 떡하니 있고 땡 그거를 하면 수업하러 가면 처리하는데 되니까. 네, 처리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요리할까를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거예요. 퇴사하고 나니까 그게 멘붕이었어요.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시간이 이제 경영하네. 네. 그 경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 여행을 다닐 때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패키지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때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일정을 다 짜주고 이제 타세요 하면 가고 가세요 하면 가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자유여행을 가라는 거죠. 그러면 A부터 Z까지 내가 다 짜야 되는데 시간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옛날에는 패키지로 다 주어졌는데 나한테 내가 그렇게 원했던 자유라는 그 두 글자가 붙었는데 이게 공포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경영할 줄 내가 몰랐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 시간을 뭐 할지를 고민하다가 시간을 계속 보내더라고요. 그렇네. 나 오늘 뭐 하지? 우리 얘기네요, 딱. 나 오늘 뭐 하지 하다가 하루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관리는 시간을 관리하지 않는 게 시간 관리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하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스케줄링을 하자. 그러니까 이 시간은 그냥 기계적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 요게 조금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것까지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 짬새 시간이 들어올 때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유튜브 보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나 나름대로 루틴화를 좀 시켜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30분이 생기면 전 무조건 이북을 켜요. 왜냐면 책은 이제 꺼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핸드폰 항상 들고 있잖아요. 그 30분 동안에 이북을 켜도 좋고 그러니까 따로 이제 이북 리더기를 켜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핸드폰에 있는 이북을 보는 거를 저는 세팅을 해놨고 구독자분들은 다른 걸 세팅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건 다를 수 있지만 틈새 시간을 적극적으로 루틴화해서 쓰세요 하는 말씀이시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1시간이 생기면 저는 글을 쓰는 걸로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131 제 머릿속에서는 1분, 30분, 1시간을 131 세팅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31 세팅을 좀 해놓으면 내가 좀 시간을 생각보다 많은 시간의 틈새 시간을 활용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말씀이 일주일 누적되면 엄청나요. 여러분들 오늘 시간 관리와 관련된 정 선생님의 제안 말씀 확실히 듣고 바로 실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다른 팁 주실 거 있을까요? 많이 뺏어가야지. 많이 뺏어가야 되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일에 치여서 사실은 다른 걸 좀 못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3가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일과의 관계, 그다음 가족과의 관계, 그다음 나와의 관계. 이 3가지를 잘 세팅해 놓으면 내가 어떤 것든 균형 있게 좀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거를 매일매일 다르게 세팅하면
이게 나 지금 뭐 해야 되지? 이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예를 들면 새벽 시간은 미타임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성장을 위한 시간으로 쭉 쓰고 낮 시간대는 워크타임, 그다음에 퇴근 후에는 가족과의 패밀리 타임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을 블록화시키는 작업을 저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얘기도 시간 관리와 그러니까 시간이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세팅되면 맞아요. 그 안에서 자동이고 자유로운 거죠. 맞아요. 저도 사실 계획 안에 자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이나 시간 세팅이라는 것은 좋다. 그러니까 배의 방향성을 이렇게 잡는 탈을 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배가 실제로 가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MBTI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저는 어처구니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저는 엠프제라고. 오. 그래서 그건 난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한국말로 무슨 정의로운 사회 운동가인가 뭐 그런 걸로 돼 있고. 주변 사람들이 김 교수랑 딱 맞습니다. 이렇게 저는 엠프제입니다. 네. 계획형이신 거네요. 거로 되어 있는데요. 네. 저는 조타형 계획가다 이렇게 저를 합니다. 저는 아침에 계획 세우는 것도 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할 과제를 3개 네. 정도만 써요. 그리고 그걸 오전에 할지 오후에 할지만 가늠하지 하고. 뭐 몇 시에 뭘 할까 이런 건 전혀 정하지 완전 않습니다. 디테일한 그것은 안 해요. 일부러 그건 의식적으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제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할 수 있게 자유의 여지를 열어놓죠. 네. 저도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는 빅3를 가지고 어. 생활하거든요. 어. 그래서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그 투두리스트를 정말 빡빡하게 적었던 것 같아요. 이거 지우는데 너무 급급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투두리스트는 막 한 20개 있는데 내가 오늘 분명히 오늘 너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얘를 한 뭐 10개밖에 안 지웠어. 그럼 잘 때 너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열심히 일 안 한 것 같고. 근데 사실 열심히 일했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굉장히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빨리 끝낼 수 있는 일만 빨리 끝냈더라고요. 정말 핵심적인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쳐냈어요. 다 지우고 정말 핵심 빅3만 내가 생각하고 오늘 안에 해낼 수 있는 것들을 계획하기 시작하니까 조금 만족도가 좋아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일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에서부터 퇴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퇴사를 목적으로 하는 게 답은 아니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균형 잡힌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일의 세계 그다음에 퇴사 후에 어떻게 무엇을 구축해 갈 것인가 이런 것들 우리가 일상을 이제 사실은 퇴사를 꿈꾼다는 것은 자신의 주관자로서의 삶을 설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생각 방식들, 팁들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쭉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정 선생님 만나서 너무 반갑고 행복했는데 정 선생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정말 딱딱딱딱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역시는 역시다. 김 교수의 세 가지는 이렇게 대담을 할 때 사회자가 너무 말이 많아서 댓글에 그렇게 많이 실려요. 당신 좀 조용하라고. 죄송합니다. 오늘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오늘도 말이 많았는데 너무 신나게 좋은 에너지 여러분들 아마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정 선생님이 책까지 내셨는데 책 얘기는 안 하셔요. 그래서 제가 책 홍보도 하겠다 그랬더니 그냥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 홍보는 안 했는데 책이 일단 제목은 알려주셔야죠. 블로그 글쓰기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블로그 글쓰기가 삶의 무기가 되는 구체적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네. 정 선생님이 책 제공을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몇 권이나 주실래요? 5권.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댓글에 정경미 선생님이시니까 정경미 삼행시를 댓글에 올려주시는 분들 저희가 랜덤으로 추첨해서 5분에게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을 달아주시면요 저희가 여러분들 주소를 확인하는 아마 문자를 드릴 거고요. 주소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책을 직접 댁으로 우송을 해드릴 계획이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삼행시 댓글 행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의 이야기가 궁금한 사람으로 저는 살고 싶거든요. 저 사람이 뭐가 됐어?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이야기가 궁금해. 이런 사람이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 과정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좀 잘 쓸 수 있도록 가이드 해드리는 책이니까 아마
꼭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막에 선생님 책 제목하고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많이들 사서 블로그 글쓰기가 자기 삶에 정말 무기가 되는 그런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 선생님께 박수 한번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김 교수의 세 가지 오늘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정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뭐 틀림없이 여러분들께 유익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